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53만 대한민국의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국민들과 정치인들에게 호소하고자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간호사들은 티슈 노동자인가? 우리 간호사들은 스스로를 티슈 노동자로 부릅니다. 필요할 때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간호사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지만 필요할 때 쓰고 버려지는 휴지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매년 24,000명의 간호사를 새로 뽑지만 1년 이내에 14,000명이 간호사를 포기합니다. 57%입니다. 5년 이내에 80%가 간호 현장을 떠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직종이 이런 이탈률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학에서 4년간 간호학을 전공하고 면허까지 취득한 직종의 이런 현실이 과연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간호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불확실한 미래, 불법에 내몰리는 열악한 환경 때문입니다.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기에 간호 관련 법안이 없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살리고 돌보는 일을 하는 간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숙련된 간호사가 없어도 마치 휴지를 뽑듯이 간호사를 사용하고 부족하면 새로 뽑으면 되는 겁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은 간호사를 필요로 합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은 더더욱 간호사를 필요로 합니다. 환자는 더 많아지고 노인들은 질환이 점점 깊어갑니다. 우리 모두는 늙어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치권에 묻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여야 정치인 모두는 의사가 현장을 떠난 의료 상황 앞에서 앞다투어 간호법안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의료 개혁을 위해 간호법안 제정은 꼭 필요하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간호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들은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여의치 않으면 안 지켜도 되는 것을 약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오늘 21대 국회를 10여일 남긴 오늘까지도 여야 정치인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느라 회의 소집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떠난 의사들과 자신의 정치 싸움을 위해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인이 무엇이 다른지 답해야 합니다. 다른 정치 현안 때문에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회의를 열지 않는 겁니까? 상대방이 요구 안 하니 자존심이 상해 그대로 두는 겁니까? 정치인들은
정치 쇼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국민들 앞에 당신들이 약속한 간호 법안 제정 약속을 지키십시오. 약속한 시간이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간호사들은 위기의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이 답할 차례입니다. 정치권은 간호법안 제정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간호사들은 이제 더 이상 티슈 노동자일 수 없습니다. 나중에 만들겠다는 무책임한 말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호사들은 요청합니다. 반드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간호사들이 더 이상 티슈 노동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종군입니다. 월요일 오전 브리핑 2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압은 쟁점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정당한 수사를 호도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숨기려는 자가 범인입니다. 박정훈 대령과 김계한 사령관의 대질 신문을 앞두고 군 검찰이 법원에 대통령실 외압 의혹은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외압 의혹이 쟁점이 아니면 무엇이 쟁점인지 묻습니다. 정당한 수사를 항명으로 몰아가려 궤변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군사법원법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대 사망 사건을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첩을 중단하라는 초법적인 지시를 내리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항명으로 호도하지 않았다면 애당초 재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이첩 중단 지시부터 수사단의 수사를 호도하려는 누명 씌우기 기소, 외압은 쟁점이 아니다라는 의견서까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군은 필사적으로 외압의 진실과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감추려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군이 항명 운운하며 궤변을 늘어놓고 진실을 감추려고 들수록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과 분노는 더욱 커질 뿐입니다. 대통령실 외압 의혹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며 진실을 규명하는 길은 특검뿐임을 분명히 합니다. 직구 금지 검토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정부, 바이든 날리면 다시 하겠습니다. 직구 금지 검토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정부, 바이든 날리면 이탄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직구 전면 금지령 발표 사흘 만에 국민의 거센 반발에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태도가 회개합니다. 사흘 전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그러나는 검토도 하지 않았다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직구 금지 선언을 전 국민께서 똑똑히 들으셨는데 또다시 전 국민 듣기 테스트를 시키려고 합니까? 사과 대신 이런 뻔뻔한 변명이 통할 거라고 여기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한심합니다.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한마디에 국민과 산업 현장은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정책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엉터리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먼저 날림 정책을 발표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데 대해서 100배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진보당 부대변인 김도연입니다. 오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총 2건입니다. 아태 잼버리 돌연 취소, 세계 청소년의 축제를 망치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맹이 내년에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34개국에 10,000명이 모이는 청소년 대회를 포기하면서 국제적으로 신임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육치 경쟁을 벌여왔던 지자체에도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세계적인 청소년 축제를 우스운 꼴로 만든 명예총재인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 책임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지난해 스카우트 출신의 첫 대통령이라며 자아자찬하더니 부실한 준비로 전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마지막 날 K-팝 스타들을 대거 동원하여 겨우 수습했지만 상암구장 잔디 복구 예산으로 혈세 2억 3천만 원을 날렸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다음 대회를 1년 앞두고 개최를 취소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대회의 평가와 개선점이 다 정리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댄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을 어떻게 다하느냐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잼버리 파행이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책임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설마 이대로 잊히길 바란다면 큰 코 다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평가와 개선점을 정리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준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끝까지 책임지고 제대로 수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간제 사서교사 농락한 임태희 경기교육감, 공개 사과하십시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이 기간제 교사를 농락했습니다. 2019년 공채할 때 조건을 완화해 기간제 사서교사가 대거 채용되었는데 이제 와서 경력 인정 기준을 바꿔
경력을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일했던 기간제 사서교사들은 경력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임금까지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총 240명의 교사가 반환해야 할 금액이 10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간제 교사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비정규직이어서 서러운데 경력과 임금까지 빼앗겨야 하는 교사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들은 2차 공고까지도 사서교사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도서 벽지여서 교사들이 기피하는 학교에 채용되어 경기도의 독서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삶을 부정당하고 사기 취업 당한 셈이라는 사서 교사들의 외침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며 이의 제기나 교육부 유권 해석 요청을 고려하겠다 하지만 이미 교사들의 마음에 난 생채기는 어떻게 복구할 것이란 말입니까? 독서량과 문해력 향상을 위해 학교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매몰차게 대하는 임태희 교육감의 이중성에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진심으로 청소년의 독서 교육이 걱정된다면 기간제 사서교사에게 공개 사과하고 경력 인정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보당 부대변인 신하섭입니다. 오전 브리핑 2건 진행하겠습니다. 정부의 한심한 직구 금지 소동, 제발 민생 생각 좀 해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주먹구구 아마추어 행정이 또 일을 냈습니다. 지난주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와 테크 유튜버들을 대동단결시켰던 직구 금지 이슈가 결국 사실상 철회로 막을 내렸습니다. 위해한 제품을 걸러내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대부분의 제품을 막고 보자는 식의 방안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게으른 행정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해 이번 직구금지 제도가 모든 제품의 KC 인증을 강제해 갈라파고스 같은 폐쇄적인 시장을 만들고 결국 대형 유통사만 배불리게 만들 것이 뻔할 것이라는 우려도 팽배했습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정부 아마추어가 아니라 무능한 것 아닙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려 배송도 한참 걸리는 직구를 찾는 국민들의 마음은 생각해 본 적이나 있습니까? 국민의 삶에 큰 불편을 불러올 정책들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고 또 뒤집는 정부를 보며 국민은 단 한 줄기 남아있던 기대도 접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전합니다. 윤석열 정부 제발 민생 생각 좀 해주십시오. 다음 브리핑입니다. 베를린 소녀상 철거 관여 안 하겠다는 외교부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난 16일 베를린 시장이 일본을 찾은 자리에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의 철거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은 세계 각지에 세워진 소녀상의 철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강력히 반발해야 할 외교부는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느 나라의 외교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베를린 시장은 소녀상과 관련해 독일 주재 일본 대사를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즉각 논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소녀상을 지칭해 일방적 표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왜 일방적 표현인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런 와중에 반박조차 하지 않고 시민사회의 활동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외교부의 태도는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핵오염수, 라인 사태 등 한일 관계와 관련된 일이면 우선 저자세부터 취하고 보는 정부와 외교부의 태도를 국민들은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의 기억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국가가 어떻게 지금의 국민들을 보살피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사무처 공보기획관입니다. 5월 넷째 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단 일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요일 5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 사랑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국회의장 및 국회 사무총장은 목요일 오후 2시 김해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의원실 정책 세미나는 모두 9건입니다. 내일 5월 21일 오전 7시 30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한정 의원실 등 주최로 신냉정과 한반도 평화의 길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요일 5월 22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소회실에서 홍석준 의원실 주최로 지속 가능 미래를 위한 ESG 경영 전략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국회 사무처와 소속기관의 주요 행사 및 발간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당선인 131명을 대상으로 내일 5월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박물관 2층 국회 체험관에서 초선의원 의정 연찬회를 개최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환영사를 시작으로 오전 국회 소속기관별 조직 소개에 이어서 국회의장 주최 오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본회의장 방문과 의정활동 및 지원제도 안내, 또 인구로 미래의 희망을 열다를 주제로 한 특강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도서관은 오늘 한국의 사회 지표를 주제로 더 현안 제11호를 발간합니다. 예산정책처는 내일 오전 11시 의정관 505호에서 온실가스 감축 인지 결산서 분석을 위한 국제 감축 사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목요일 오전 11시 본관 20당 별실에서 개원 6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안입니다. 지난주에는 수급 사업체의 변경으로 도급 사업이 이전되는 경우에 근로자에 대한 권리 등을 변경된 수급 사업체에 승계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법률안 총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현황입니다. 지난주 새롭게 공개된 청원은 친족 상도례 폐지에 관한 청원 등 총 12건으로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서 현재 동의 진행 중인 청원은 모두 31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정리의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 이혜민 당선인께서 국회 21대 과기정통위원회에 증인 출석을 요청드리는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민입니다. 21대 국회 과방위는 저 이혜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을 전문가 증인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라인 야후 사태가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 야후에게 보고서를 내라 하고 라인 야후는 네이버를 압박하고 네이버 노동조합 가입률은 올라가고
라인 플러스 직원은 고용 불안에 떨고, 네이버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과기정통부는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외교부는 일본 총무성을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해주고, 용산 대통령실은 반일 프레임이라고 대국민 여론전을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이에 의문을 제기하면 윤석열 정부는 반일한다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제21대 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관련 상임위가 열린다 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보통신 IT 전문가입니다. 최근까지 스타트업의 최고 제품 책임자로서 일본 진출을 시도했던 회사의 경영진이었습니다. 첫눈 시절부터 시작된 네이버의 글로벌 꿈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우리나라 개발자들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21대 국회에서 저만큼 이 사안에 대해 폭넓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저를 상임위로 불러주십시오. 저는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입니다. 그 자격으로 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전문가 자격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 종료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게 열리는 상임위입니다. 제대로 된 결과를 내야 합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 종사 경험을 살려 정부의 책임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명확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당선인 신분이지만 21대 국회가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는 데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종군입니다. 오후에 그 서면 브리핑을 냈는데 싱크 요청이 있어가지고 온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록을 써야 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색깔론을 앞세운 정략적 정치 공세를 벌이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서전이 아닌 참여록을 써야 한다며 색깔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께서 보시기에 참여록을 써야 할 대상은 자성도 쇄신도 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민의힘이 잊을만 하면 색깔론을 꺼내드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돌리려는 파렴치한 정략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22대 총선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최혜병 특검법 등 총선 민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색깔론 공세로 눈속임한다고 국민의 저항을 회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한 이유는 민심에 귀맞고 민의를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묵은 색깔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께서는 국민의힘이 때만 되면 들고 나오는 치졸한 색깔론 공세에 더 이상 속지 않으실 것입니다. 해묵은 색깔론으로 얼렁뚱땅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말고 왜 총선에서 그토록 참패했는지 자성하십시오. 그리고 구태와 무책임에서 벗어나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사무처 당직자 출신 당선인입니다.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 원래 권양옆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당선자께서는 오늘 지역 일정 때 못 오셨고요. 경기 안성의 윤종근 당선인과 경기 고양병의 이기현 당선인, 그리고 비례대표 정우로 당선인, 그리고 저는 울산 동구의 김태선 당선인입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원 주권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최근 탈당 등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허탈감과 실망감을 접하면서 정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사무처 당직자 출신 당선인으로서 고민해온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원내 정당의 한계에서 벗어나 당원이 만들어가는 정당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250만 당원 존재는 OECD 국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며 단순히 규모가 큰 정당이라는 의미 이상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열정과 참여는 단순히 더불어민주당 내의 정당 민주주의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당원 주권에 대한 열망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이축되고 이기에 봉착했다는 평가 속에서도 민주당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당원들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시켜왔고 그 힘으로 22대 촉구선의 압도적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당원 주권 시대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더 도약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당대회를 전국 당원대회로 변경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에 있어서 일정 비율의 당원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원내대표 선출에서도 일정 비율의 당원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서 당원 참여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도부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에서도 당원 참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여섯째,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보 선출 시 경선 원칙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제22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 당선인 일동 권양엽, 김태선, 윤종근, 이기현, 정우로. 혹시 질의 네. 안녕하십니까.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합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평화의 소녀상도 나몰라라입니까? 일본 외무상을 만난 독일 베를린 시장이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에 제독 시민단체가 반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외교부는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한일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입니까? 불과 얼마 전 라인 야후 사태와 판박이 대응이 놀랍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제에 끌려간 위안부 피해, 희생의 상징물입니다. 그동안 일본이 얼마나 국력을 집중해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노력을 해왔는지 그것을 모를 외교부가 아닙니다. 베를린 시장이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기념물은 찬성하지만 더 이상 일방적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답니다. 이는 일본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제국주의에 대한 반성이 철저한 독일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일본 정부의 노력에 우리 정부의 방기가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되게 그냥 놔둘 겁니까? 라인 야후 때와 마찬가지로 민간의 일로 떠넘겼으니 이에 문제 제기를 하면 반일 선동이라고 폄훼할 겁니까?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손 놓고 있지 말고 베를린 소녀상을 지키십시오. 일본이 했듯이 베를린 시장도 만나고 베를린 시민들도 만나십시오. 평화의 소녀상의 의미, 가치,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지지를 이끌어내십시오. 얻어낼 것도 없는 굴종적인 일본과의 관계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어디까지 망가져야 합니까?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혜식입니다. 오늘 오후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물타기 하려고 김정숙 여사 끌어들이는 국민의힘, 이런 게 정쟁입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벌떼처럼 달려들어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정숙 여사까지 물고 늘어지는 추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당 대변인의 공식 논평과 함께 당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허황된 정치 선동을 늘어놓았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여부에 집중되고 있는 국민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한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방위적 방탄의 일환이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력을 한데 모아 전직 대통령 내외분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을 일삼는 국민의힘이 처연하기만 합니다. 김정숙 여사를 거론한다고 김건희 여사의 각종 혐의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공격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2조 심판론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만 강화되었다는 것을 잊었습니까? 김정숙 여사의 행적을 트집 잡으면 김건희 여사나 똑바로 처신하라고 해라는 국민의 원성을 듣게 된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측의 초청에 의한 것입니다. 인도 측의 최초 초청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쁘면 아내를 보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가 공식 초청장을 받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인도가 최초로 초청한 것은 김정숙 여사가 아니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도 장관은 정부 공식 수행원으로 동행한 것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역시 인도 정부의 요청이었습니다. 통상 인도 정부는 해외 정상의 인도 방문 시 타지마할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타지마할이 인도의 자랑스러운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캐나다 트리도 총리 등 인도를 방문한 수많은 해외 정상들이 공식 일정의 하나로 타지마할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상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비열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주가 조작을 했습니까? 본가에 고속도로 출구를 냈습니까?
뇌물을 받았습니까? 김건희 여사 물타기 하려고 김정숙 여사를 끌어들이는 국민의힘, 바로 이런 것이 정쟁입니다. 야당에게 정쟁 말라며 정쟁에 앞장서는 여당의 행태, 국민께서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브리핑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정책 혼선, 사과 한마디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직구 전면 금지로 성난 민심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 혼선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반발이 따를 것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정책이 얼마나 우스운 지경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정책 철회와 사과로 모든 일이 수습되기는 난망합니다. 지금 국민이 분노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정 운영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 준비 없이 섣부르게 정책을 밀어붙이다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 준비 없이 섣부르게 정책을 밀어붙이다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취학 연령 조정, 주 69시간 근무제, 수능 킬러 문항 폐지, 연구개발 예산 초토화까지 무책임한 정책으로 국민이 혼란에 빠진 사례가 대체 몇 번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 프로세스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대통령은 재발 방지책을 말하지만 계속 이런 일이 재현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키지도 못할 재발 방지 약속에 앞서 즉흥적인 정책 추진부터 고쳐야 합니다. 국민께서는 대통령의 즉흥적인 판단에 계속 국정을 맡겨도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